잠깐 방송상에 아이고, 예, 네. 잠이 있었죠. 예, 이 점 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조차가 파헤친다 정치 이슈 살펴드리겠습니다. 야, 설민심이 이게 정말 어디로 향할지 다들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성대 조경훈 교수, 부경대 차증원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두 후보의 지지율이 정말 딱 붙었어요. 예, 뭐 대동소이합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똑같은 것도 있어요. 진짜 똑같은 게.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은 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 지지율 이야기는 더 이상 너무 많이 하니까는 그런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는 여론조사는 그냥 참고만 하자 뭐 이런 주의라서 네. 경향만 보고 근데 경향상 지금 붙고 있다 이거 명백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난 한 11월 달부터 시작해 좀 빠졌을 때 그때 이제 빠진 부분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싹 몰렸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조금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모였던 표들이 다시 이제 안철수 후보의 가능성이 조금씩 희박해지면서 분산돼서 나타나는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작용한 덕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딱 마음을 주고 싶은 그런 후보가 없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여기 오셨다가 저기 가셨다가 그러시는 게 아닌가. 네. 그만큼 이번 선거는 일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데 마음 붙일 곳은 적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뭐 지금 뭐 전 후보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박스권이 아이고, 주식인가요? 뭐 설 연휴가 지났기 때문에 네. 이제 오늘 토론도 할 것이고 네. 토론 이야기도 이후에 하겠지만 설 연휴 기간에 공약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조금 좀 유심히 지켜봐지는 게 예. 이재명 후보는 사시 부활하겠다, 네. 정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청년층을 향한 그렇죠. 구애 공약입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로스쿨 문제 그리고 사시페인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로스쿨을 지향했거든요. 이번 네. 정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한편에서는 로스쿨로 가는 게 뭐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대부분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기존 사시는 사실은 대단히 제한된 인원들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고 네. 그다음에 로스쿨은 조금 더 변호사들의 조금 법률 서비스를 더 국민들이 많이 누리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지만 사실 로스쿨이 지금 거의 뭐 사실 그 돈 있는 사람들만 그렇죠. 가는 네. 그런 학비가 사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학비도 네. 엄청나고 그건- 그래서 결국은 뭐 빚 내면 되지 않냐 그리고 빚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냐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다시 저는 사시로 간다. 이건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사실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천에서 용을 낼 수 있는 방법이 그거다. 그게 이제 결국은 희망의 끈을 청년들한테 주는 거다. 이런 판단하에서 뭔가 판을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 이런 것들을 던지는 차원에서 저는 낸 그런 그 공약이다 그렇게. 정시 확대는 네, 네. 두 분이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정시 확대와 수시는 사실 굉장히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시 수시 나눠서 하는 이 방식이 저는 고래로부터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좀 더 저는 단순화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정시 확대 부분을 또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정시 확대하면 결국은 정시에서 엄청나게 그 사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가는 그런 한계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예. 그건 뭐 저는 명확하게 정책적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시를 준비시킬 때 여러 가지 이제 수시 중에서도 여러 가지의 그게 있거든요. 뭐 네, 네. 농어촌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나 취지나 방향은 좋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그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꼼수들이 있고 그게 오히려 또 다른 불평등을 낳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전수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인한 폐해가 어떤 문제가 어떻게 있었고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문제를 짚고 난 다음에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몇 명 정도가 이제 그 상징성은 대단합니다. 그렇지 네네. 않습니까?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고 시간 많이 들어가는 이게 아니라 뭔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데 또 그게 가져올 수 있는 많은 혼란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예단을 한번 해봤는가 하는 거는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예. 그렇고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뭐 안동으로 이거는 뭐 지역 공약이니까 추후에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예.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사드는 사실 전문가가 우리 조경훈 교수님 네, 조경훈 교수님 전문가시긴 어떻게 한데 봐야 돼요? 네. 네.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저는 핵무기가 그렇게 쉽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핵무기라고 하는 건 마지막 수단이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소위 그 대량 살상 무기에 해당하는 핵무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제재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수준이고 그냥 제재로 그치지 않을 거예요. 예, 예. 정말로 국제사회가 이 지구상에 북한이 없다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지만은 그러나 이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게 군사적인 목적이니까 핵무기를 발사했을 경우에 초기에 그걸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느냐인데 사드는 사실은 고고도입니다. 네, 이게 네. 이제 발사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북한의 발사라고 하는 거는 높이 발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드 유용성은 사실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사드라는 게 결국 40km에서 150km 정도 날아가는 굉장히 단거리 미사일을 네네. 대상으로 하는 거여서 발사각이 지나치게 낮거나 발사각이 지나치게 높은 거는 절대 못 막습니다. 그건 결국은 성주에 사드 처음에 배치할 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게 그 유용성이 없는데 오히려 중국만 중국 자극하는 때문에. 뭐 그런 쓸데없는 걸 왜 갔냐. 결국 예, 그거는 예. 주한 미군이 기본적으로 레이더를 통해서 중국의 군사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예, 예. 뭐 그런 꼼수에 해당한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런 논란이 많았던 그걸 다시 왜 꺼내는지 저는 진짜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로 또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 그러니까 국내에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들이 직장 건강보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본인의 자녀며 친척이며 손주며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다. 이 피부양자 그러니까 등록 요건을 강화하겠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외국 분들이 중국 분들이세요. 이 사드 추가 배치하고 이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가 철저히 이제 약간 반중 정서에 좀 호소하는 것 같아가지고. 전형적인 갈라치기고 전형적인 우리 속에 있는 악마들을 꺼내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가 내는 세금으로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왜 혜택이 가냐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정서죠. 그런데 사실 정치란 거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왜 우리 땅에서 근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외국인 이민자들한테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냐 이런 문제들 네. 차별 금지에 대한 전반적인 좀 저는 뭐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좀 가다듬고 저는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다. 그리고 뭐 중국 분들이 많이 한다는데 그 중국 분들이 결국 연변에 있던 조선족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는 거죠. 예, 예. 물론 이제 연변에 있는 중국 동포들이 결국 동포이긴 하지만 중국인이긴 하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폭넓게 생각하는 그런 접근 자세가 필요한데 전형적으로 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약간 이기적인 욕망들을 불지펴가지고 뭔가 좀 차별을 다시 드러내게 만드는 저는 그런 것들은 그 대통령 대선에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국내에 우리 이제 한국인들과 예. 동일한 어떤 조건이라고 하면은 뭐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약간 친중적인 현 정부와는 친중이 아니라 약간 좀 더 그 전에 보수 정부보다는 중국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을 예. 다르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또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죠. 네. 근데 요 공약 이후에 이제 보도들이 되는 걸 보니까 외국인 건강보험은 계속 흑자를 낳았지. 이게 이렇게 뭐 적자가 아니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팩트 보도가 있긴 하더라고요. 또 뭐 예컨대 뭐 이렇게 별도, 먹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또 뭐 예. 그걸 못한다 뭐 이런 비판도 있긴 한데 그거는 잘 거두면 되는 거예요. 아, 제가 흑자인데 적자라 잘못 뭐 말했네. 그다음 예. 또 아주 많은 양도 아니고. 근데 저는 그게 지금 계속해서 이런 공약을 낸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굉장히 좀 속으로 환호할 수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집토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판세 자체가 우리의 집토끼를 더 가져오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건지. 저는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명확하게 갖고 있고 뭔가 이재명 후보하고 명확하게 다른 프론트를 만들려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되게 극우적인 방향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극우와 어떤 중도 우의 중간쯤에 계속 놓고 그것에다가 진지를 만들려고 하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저는 우리나라 사회의 계층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균열 구조를 잘 지금 활용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짜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그 연휴 마지막 날에 최근 귀국한 딸이죠. 안설이 박사. 보란 듯이 공항에 가서 이렇게 마중 나가서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두 후보와 좀 차별화된 모습, 예, 그걸 확실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는 뭐 건실하고 건강하고 도덕적인 가족.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은 뭐냐라고 하는 걸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그런 뭐 안철수 후보가 하는 그런 어떤 그 후보로서의 행위 자체보다도 그만큼 지금 현재 두 정당의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에 국민들이 또 한 번 실망을 하고 마음이 안 좋죠. 뭐. 예. 심상정 후보 명절에 이제 근무 중에 의료진 격려하고 그 방역 헌신에 걸맞는 보상과 처우 개선을 약속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좀 집거 이후에 좀 달라진 모습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런데 뭐 토론 같은 거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걸 내뱉겠지만 나는 적어도 국민들이 나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들을 말하겠다. 저는 이런 건 대단히 신선한 좀 자극적인 신선한 그런 자극을 주는 저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심상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효과적일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도 좀 성소수자 관련해서 1분 동안 그들의 목소리를 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이제 사자토론 얘기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한 1분 동안 내겠다. 이런 말씀. 오늘 저녁에 좀 한번 좀 지켜보고 기대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월에 이제 인천광화 최북단 강화평화 전망대 찾아가지고 군부대 방문하고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안보 이슈를 아까 사도도 나왔지만 그렇죠. 안보 이슈가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는 독점적인 그런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오늘 저녁에 있는 토론이 좀 그런 것들 중심으로 토론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뭐 토론 얘기 나왔으니까. 아마도 그런 약간은 좀 그런 네거티브성들을 정책으로 가려고 하다가 겁니다. 또 한마디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뭐 어쩌고니 저쩌고니 하면서 또 실망을 시킬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재명, 김동연 후보가 어제 토론을 했어요. 뭐 라디오에서 토론을 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순한 맛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정책 대결을 했다. 결국은 뭐 650여 개의 공약 다 할 수 있겠느냐, 예산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산 가용 범위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예산안 구조 조정하겠다. 김동연 후보가 얘기하니까 그렇죠. 대대적인 추경을 하겠다 나는. 사실 지금 국민들이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선진국에 준하는 그런 엄청나게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두 분도 마찬가지이실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금이 효과적으로 쓰이면서 가난한 자도 돕고 나라를 살려가고 경제를 살려가는 데 쓰이면은 박수를 보내죠. 네네. 보람도 느끼고.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세금 내는 사람들이 세금이 헛되게 잘못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은 현재 나와 있는 모든 후보들의 정책들이 모아보면은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김동연 후보가 집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뭐 되게 품격 있는 토론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저는 70분 정도 다 들었는데 뭐 시간 순삭 느낌이 날 정도로 되게 지루하지 않게 잘 갔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좋게 봐지더라고요. 저도 다 봤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토론을 두고 순한 맛이다라고 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일단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봐왔던 거는 고안 지르고 정색하고 막 물고 늘어지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토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 종류의 정말 잔잔한 토론은 아마 좀 재미없어 하는 경향이 저는 그러니까 서로 국민들 위해서 잘하겠다고 싸우는 거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목소리 높이고. 그래서 오늘 오후 8시입니다. 120분간 사자 토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각자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나 네거티브 안 한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아예 안 할 거고 윤석열 후보는 그래도 대장동 짚는다. 하지만 나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뭔가 다 대별된 것. 그러니까
양자가 각각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한다. 그리고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의 정의당 심상정 후보. 그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옛날에 이념 대결을 한가라고 했던 그 2017년에 그때 토론 모습이 기억이 나고요.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림이 보여질 거라고 보세요? 내일 누가 좀 판정승을 할지. 저는 일단은 뭐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장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검사 스타일의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은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걸 통해서 저는 좀 시간을 소비를 해야 아무래도 정책과 관련된 자기의 좀 부족함을 시간적으로도 메울 수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일 가능성이 꽤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에 대해서는 뭐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도 동시에 좀 하겠죠. 집중퍼를 알리겠죠. 네. 예. 대장동은 아직 뭐 우리 전체 유권자 입장에서 볼 적에 이게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됐는지 하는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파고들지 않았고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라서 아마 그 부분은 여론조사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 자꾸 하는 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필요하냐 안 하냐 하면은 아마 유권자분들이 그 부분은 조금 짚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대장동 이야기를 꺼내면 또 뭐 이재명 후보도 그러니까, 아마 왜 김만배 씨는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요라고 또 나올 거예요.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가 걱정하는 그렇죠. 거는 그거죠. 정책 토론을 가는 와중에 그런 부분이 이게 핵심이다라고 짚는 거는 좋은데 네. 그게 또 물고 물리면서 또 정책을 탈피한 그런 토론이 될까 봐서 우려를 저는 하는 그렇게 거죠. 가능성이 네. 높죠. 좀 걱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뭐 며칠 되기는 했는데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뭐 일명 뭐 황제 의전이다 뭐 이런 얘기 요 논란 또 오늘 저녁에 또 우리 정책 토론 보고 싶은데 요것도 하지 않겠나 그것도 싶은데 당연히 뭐 할 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은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아마 사과를 거듭하는 방식으로 아마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당사자인 배 씨라고 하는 분도 부분이기도 뭐 하고요. 본인이 선을 넘었다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이제 계속 김혜경 아마 씨도.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수사까지 경찰 수사까지도 계속 나가고 싶어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아마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좀 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를 할 것 같아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격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청와대의 직원이 보좌를 하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때 문제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경우에도 이제 후보의 부인을 이제 공식적인 옛날에 성남 도지사 시절에 그런 얘기가 될 거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김만배 씨의 통화 내용이 이번에 밝혀졌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김혜경 씨를 공격을 하면은 또 김건희 윤석열 씨도 씨. 공격 당합니다. 네, 왜냐하면 당연히 김건희 그렇게 씨 그 되죠. 녹취록에 보면 네. 한동훈 현직 검사장을 정말 어떻게 종부르듯이 부리는 그러니까. 느낌이 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예, 뭐 건진법사 얘기 안 할게요. 그런 말은 좀 안 이게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정책 대결 좀 봤습니다. 진짜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할 것이며 청년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부동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두 후보 모두 비슷해요. 어떻게든지 많이 지어가지고 네, 저렴하게 네, 나눠주겠다, 네, 공급하겠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대출한 사람들은 정말 혜택 많이 주겠다. 네, 뭐 네. 윤석열 후보 LTV 80%, 그뿐만 이재명 후보도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래서 정책 대결이 안 제가 되는 볼 건 때 정책 아닌가. 대결의 어떤 프론트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네거티브를 네. 통해서 뭔가 차이를 내려고 하는데 저는 사드 추가 배치라든지 몇 이거는 가지 정말 완전 굵직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야기가 좀 심도 깊게 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부동산, 예. 경제, 청년 이 세 개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좋겠습니다. 안보 근데 문제 이제, 그러니까 북한이 네. 최 12발 쐈어요. 예, 뭐 12번째 화성 12호. 예, 그러나 7번이죠. 미국을 네네. 저는 강한 미국한테 거라고 좀 보니까요. 제발 좀 네, 네. 나와달라고 네, 계속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재- 그거 가지고 이제 본인의 투표 행태를 움직일까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중도 보수의 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라고 맞춰서 사드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예. 근데 예. 그- 연결할 수는 있겠죠. 그게 아마 연령하고도 상관이 될 네. 거라고 봅니다. 안보 이슈에 움직이는 거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오늘 저녁도 그럼 결국 지금까지 사실은 전 선거에도 그렇고 양당 간에 공약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네. 근데 이제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안보 안보 부분이랄지 부분하고 이런 외교 부분인데 아마 부분이죠. 오늘도 네, 네. 좀 그런 똑같은 부분에, 보수 정당이 예. 뭔 차이가 네, 있겠습니까? 네. 예. 크게 볼 때 보수 국민들이 원들이죠. 선택의 폭이 대단히 좁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네, 네, 하여튼 네. 오늘 사자토론 네. 보고 나면은 네. 좀 더 명징해지고 다음 주에는 두 분하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그러길 바랍니다. 네. 예. 설마 오늘 사자토론 하기로 했는데 뭐 안 한다거나 하진 에이, 않겠지. 아, 그런 거 그러지는 않을 것 정말 같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네, 네. 바로 죽을 겁니다. 이제 더 아니 이상 그걸로 진짜 진짜 정치 생명 끝날 수도 있어요. 예.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자, 두 분 함께했습니다. 조차가 파헤진다 정치 이슈 경성대 조경근 교수, 부경대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좀 생방을 하다 보니 뭔가 오늘 좀 매끄럽지 못한 진행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생각 때도 말씀.